자,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한 주간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혹은 주요 이 코멘트로 우리 해외 선물 그리고 투자의 굿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 그리고 주요 행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차별화가 현재 지금 심한 글로벌 시장입니다. 물론 최근에 홍콩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미 증시가 유독 좀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이 지금의 미 증시 호황을 네 맞아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지금 누누이 2주, 3주 전부터 항상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희 방송 보다가 화나서 트윗 쓴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트윗을 오늘 제가 확인했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이 트윗.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제로 금리의 양적 완화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데도 이 최고의 경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액면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처럼 좀 보이지만요. 우리 김보스타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보스타님 들으라고 한 내용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 쓴 거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화당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 같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나라 전 세계 다 말아먹고 결국은 2009년부터 정말 쓰레기랑 이런 거 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 치웠어요. 네네. 다 치우고 경제 살리려고 금리 제로로 만들고 양적 완화 엄청나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지지해 놓은 거죠. 네. 지지해 놔서 그게 유동성 효과 때문에 쭉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쭉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딱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딱 타이밍이 그렇죠. 아니 그러면 경기 올라오는데 금리 안 올려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이런 트윗을 용감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린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금리 내려라 이거예요. 금리 내려달라. 네. 지금 미 연준 보고 한 얘기거든요. 이 트윗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미리 내려버리면 나중에 진짜 경제 안 좋을 때 쓸 카드가 없어요. 아예. 지금 미국 경제 좋잖아요. 네네. 경제 좋은데 금리를 지금 내리고 뭐 어떻게든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달러가 강한 걸 막으려면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정말 중국 우한에서는 일가족이 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족도 있고 지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 중국 만약 트럼프 쪽이 좀 도와줘야 그래야 나중에 경제적으로 그래야 중국이랑 이머징 마켓이 올라와야 달러가 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달러가 밀려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런 트윗은 좀 아나무인격이다. 좀 이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 방송 혹시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 번역은 그 따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저랑 한번 나중에 토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문수님이 영어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관련 따라 네. 없으니까.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문제가 그럼 생기잖아요. 한국어로 직접 번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래 자막을 깔아놓은 네. 거. 저희 거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바로 트윗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일단 자꾸 미 연준을 지금 금리 인하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아예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가지고 증시가 막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나스닥 증시를 했을 때 9,000자리를 깨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미국 이제 미 FMC 성명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이미 FMC 위원들의 발언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점도표도 중요한데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 거의 없어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거의 없고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너 계속 말해라. 우리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영기이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에 있어서 증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연준은
지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지수가 약간 꺾일 때마다 금리를 인하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돼버렸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수가 떨어지면 다 무슨 탓하는지 아세요? 미 연준 탓해요. 니네들이 금리 인하 안 미리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준 미리 때리기. 깐 것 예, 같아요. 완전 미리 까는 혹시 거예요. 경제 안 좋아지면 그니까 다 너네 탓이고 아, 네. 잘 되면 내 탓. 딱 그거라니까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보십시다. 이때 8,500선에서 8,500선 이제 이때죠. 11월 달 말 정도에 8,500선에서 지수가 쭉 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로 그랬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하니까 이렇게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진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가 좀 뚝 떨어지고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또 날렸죠.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은 미국 경제가 버틸 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 성격으로 까운 걸 수도 있겠죠. 네. 다만 미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래퍼에 대한 해소도 이미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은 시장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중립기관에서 시장 중립기관이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 버리면은 시장은 오히려 미 연준을 믿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리면 오히려 이제 채권금리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 적어도 한 2, 3개월 올해 내에 상반기까지는 네. 가능성 없어요. 그 2, 3개월이면 거의 상반기죠. 상반기까지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만 금리를 내리지 않는 대신 코멘트는 이런 코멘트를 하겠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전에 했던 코멘트대로 경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했는데 시장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요.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였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뭐랄까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반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거의 있으면 10,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해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이제 김몬스타한테도 조금 물어봤던 것도 있었지만은 10,0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봤는데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솔직히 많이 미국 경제가 예전보다 많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버블에 가까운 나스닥은 좀 뒤에 네. 얘기하기로 돼 있으니까 나스닥 할 때 얘기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은 네. 뭐 탄력은 좋지만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거의 그 끝에머리는 다 오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엄청난 호재거리가 있지 않는 한, 엄청난 호재거리가 있지 않는 한 미증시가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 트윗을 저희가 보시면요.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에 대한 공격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공약이었죠. 감세 정책 밑그림이 나왔죠. 이 지난번 1조 5천억 달러 감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감세 정책의 효과 그리고 지표들을 보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부스타님 좀 나스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저는 지금 나온 거는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버니 샌더스 트윗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블룸버그랑 정말 유치한 트윗 설정을 했거든요. 예, 블룸버그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고 지금 현재 버니 샌더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당 경선에서는. 근데 지금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나스닥은 4분의 1 토막 납니다, 바로. 그렇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책을 지지합니다. 네. 민주당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정책을 지지하는데, 복지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금융규제를 많이 가요. 그쵸. 금융규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지금 파티를 계속 즐겨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은 이대로 가면은 만약에 지금 월가가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 방향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 버블 파티가 크게 박살이 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미국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월가는 싫어한단 말이죠. 월가가 싫어하면 이제 어떻게든 월가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올리고 원하겠죠. 싶겠죠. 네. 그게 블룸버그거든요. 근데 그게 블룸버그인데 중요한 거는 블룸버그가 그 미투 한번 맞았는데 그쵸. 비껴 맞았어요. 제대로 안 맞았어요. 비껴 맞아서 갑자기 쑥 줄어들고 갑자기 트윗 팔로우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설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윗 팔로우 수가 원래 대통령 자기는 300만 정도인데 네. 지금 블룸버그가 딱 비슷해요. 오, 네, 많이 올랐네요. 원래 네. 블룸버그도 원래 공화당 출신인데 철새죠. 약간 철새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철새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따지고 보면 네. 저는 그 이번 지수 만약에 밀릴 수 있는 기점을 뭘로 보고 있냐면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날 잘 보세요. 3월 3일 날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 네.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데 만약에 버니 샌더스나 엘리베스 워런은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엘리베스 워런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버니 샌더스가 1위다. 주가 밀림 폭락합니다. 오.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좀 노려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노려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볼 타이밍이 왔다 하방을. 그리고 지금 현재 마침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19보다 버니 샌더스를 더 무서워해요.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죠. 1위가 되는 순간 미국이라기보다는요 월가 사람들이 월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부분의 서민층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만약에 월가에서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좀 오늘 이번 기회에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1위가 된다. 그럼 그때 9월에 이제 10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가봐야 아는 거예요. 둘이 네. 이제 두 명이 붙는 거니까. 근데 그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 하나만으로도 아마 시장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요동칠 약간 가능성이 그래서 3월 있다. 3일을 네. 기점으로 잡고 있고 지금부터 분위기를 좀 내지 봐야 않을까. 된다.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사님께서는 나스닥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제 매수 대응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 눌림시 매수 대응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시 대응 맞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밴드 하단에서 잡아야지 오. 여기서 뭐 약간 뭐 한 9,500까지 눌렸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조금 별로 지금은 힘들 거라 판단되고요. 한 9,100까지 눌려준다면은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밴드를 조금 설정해서 따라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9,100에서 9,750. 제가 지난주에는 9,700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추세선이 확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9,750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9,750까지가 최고의 뭐랄까 매도를 친다면 매도의 존인 거고 그리고 매수를 받는다면은 9,100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아마 9,100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9,200 후반대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한번 일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눌림시 매수도 가능하지만은 9,750존 근처에서는 매도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오랫동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에 제가 이제 트윗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다. 눌림시 매수 쪽이 일단 방향성은 맞지만은 상단이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는 더 이상 가기가 힘이 많이 딸리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미 증시를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번에는 목표 가격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체결 안 됐죠. 와, 네. 이번에는 그때는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셨는데 깔끔하게 맞았어요, 이번엔 이거는. 정말 네. 정확하게 맞췄네요. 이 52.15를 돌파해서 이제 이 52달러에 안착을 이 했는데 목표가까지 다 넘어가 버렸네요. 네. 오, 네, 이미 대단합니다. 넘어갔으니까. 네. 네. 우리 기분 좋으시겠어요? 리치스타님께서도 이 매수 방향성 네, 얘기하셨잖아요. 매수 방향성 얘기했지만은 네. 저는 문제는 안 잡혔습니다. 왜냐? 저는 47달까지 기다리려는데 안 잡힌 건 안 잡힌 거니까 김봉수사님께서 더 좋은 자리 쪽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하지 않았을까. 김봉수사님이 뭐 지난주에 저는요. 도저히 깔았으니까. 저는 제가 그냥 화면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거 저는 야, 사실 네. 틀리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방송을 그냥 제가 보이는 바마다 자신 있게 하고 이거 이 모든 걸 저는 그러니까 뭐 물론 전략상 관망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관망하는 시기 없어요. 저는 그냥 쥐어짜서라도 저는 무조건 수익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는 픽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50.08 안 잡히면 51달러 돌파할 때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손절가 분할 대응하고 30틱인데 손절 네. 안 갔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 52.15. 52.15인데 오늘 그것도 더 돌파했네요. 돌파했죠. 지금 저는 52.77이에요. 네. 상승 제한 박스권 움직임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박스권 이제 박스권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52달러 일단 하단 지지하는 게 먼저인데 일단 이후에 53.50까지 일단 추가로 더 봅니다. 네, 추가로 더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야,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보고 자신 있게 네. 하면 돼요. 좀 건방지셨는데 기분이 네. 좋으셔서 그런 거겠죠. 야, 네, 대단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봐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리치사님께서는 이 기존의 전략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이미 안 잡혔기 때문에 저는 안 잡힌 걸 굳이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안 잡히면은 다음번에 또 잘 주거든요. 여기서는 오일은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문제는 눌림시 매수 대응은 맞습니다. 오일도 마찬가지로 눌림시 매수 대응 전략은 맞지만은 여기서는 일단 관망하는 게 왜냐하면 굳이 이 가격에서는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오일은 관망으로 패스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